혹시 자녀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늘 비슷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알아서 할게요. 짧은 한마디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서운해지기도 합니다. 나는 걱정해서 한 말인데 왜 저렇게 차갑게 말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녀 입장에서는 또 다른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를 싫어해서도 아닙니다. 부모를 무시해서도 아닙니다. 어쩌면 그 순간 자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 말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장면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취업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는 건강을 걱정합니다. 부모는 연애를 걱정합니다. 부모는 결혼을 걱정합니다. 부모는 돈 문제를 걱정합니다. 그 모든 말의 출발점에는 대부분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겉으로 보면 단순한 세대 차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서로의 마음이 엇갈리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부모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애정의 표현입니다. 걱정의 표현입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다르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 판단은 아직 믿을 수 없다는 뜻인가? 나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인가? 또 평가받는 건가? 이런 감정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도와 받아들여지는 감정은 종종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의 말을 내용만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보낸 시간도 함께 듣습니다. 그 사람과의 기억도 함께 듣습니다. 그 사람과의 감정도 함께 듣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누구에게 듣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친구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 조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같은 말을 하면 평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표를 보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진로를 고민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혼나던 기억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칭찬받던 기억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쌓이면서 부모의 말은 단순한 문장을 넘어 특별한 무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는 순간은 단순한 반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어쩌면 스스로 선택하고 싶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책임지고 싶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평가받는 자리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상대를 위해 말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상대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기를 바라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부모와 자녀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 사이에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걱정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종종 상대의 삶 안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관심입니다. 처음에는 애정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상대는 숨이 막히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은 조언이 아니라 공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이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가 갑자기 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계는 조금씩 변합니다. 대화가 줄어듭니다. 좋은 소식을 먼저 말하지 않게 됩니다. 힘든 일을 숨기게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연락 자체가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상대가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상대는 오래전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마음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힘들면 자신의 일처럼 아픕니다. 자녀가 성공하면 자신이 성공한 것처럼 기쁩니다. 이 감정 자체는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너무 커질 때입니다. 자녀의 인생이 곧 내 인생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느 회사에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돈을 쓰는지, 모든 것이 내 문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심은 개입이 됩니다. 걱정은 통제가 됩니다. 사랑은 부담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부모가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도 상대가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부모의 기대를 따라갑니다. 좋은 대학에 갑니다. 좋은 직장에 갑니다.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원한 삶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선택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공했는데도 허전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부모와 계속 부딪힙니다. 독립하려고 합니다.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연락을 줄입니다. 부모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직접 살아보고 싶어 합니다. 실수도 해보고 싶습니다. 후회도 해보고 싶습니다.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나 보고 싶습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진짜 자신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모든 선택을 대신해 준다면 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붙잡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믿는 관계에 가깝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관심과 다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줍니다. 요청이 오면 함께 고민합니다. 하지만 요청이 없을 때는 상대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실제로 관계가 좋아지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를 관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감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설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궁금해합니다. 대신 들어줍니다. 대신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실수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나를 평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를 채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관계 회복도 결국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거창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 문장이 충분합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내 편이야. 내가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 원하면 이야기해 줄게. 이런 말은 상대에게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공간 안에서 사람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스스로 결정합니다. 스스로 책임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계도 조금씩 회복됩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일지도 모릅니다. 관계 회복은 상대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자녀 연락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냅니다. 누군가는 배우자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기분이 결정됩니다. 누군가는 친구의 연락 여부에 따라 자신의 가치가 흔들립니다. 누군가는 회사의 평가에 따라 자신의 존재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내 삶의 중심이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우리는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관계는 건강한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거리는 단절이 아닙니다. 무관심도 아닙니다. 각자의 삶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는 상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오히려 관계는 더 오래갑니다. 더 편안해집니다.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나는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너무 오래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나는 내 삶의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질문을 시작하는 순간 관계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계가 완벽하지 않았다고 해서 늦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다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늘 붙잡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고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대보다 먼저 내 삶을 단단하게 세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존중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통제하려는 사람보다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끌리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멀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은 조언보다 질문을 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걱정보다 믿음을 선택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의 삶만 바라보느라 잊고 있었던 자신의 삶도 함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오래 돌보지 못했던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도 충분히 소중합니다. 당신의 시간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의 삶을 다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것이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